상 밑에다가 받침대를 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키가 커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반갑습니다. 네. 키 작은 사람 앞에는 늘 높은 담장이 있어요. 하다못해 극장을 가더라도 앞에 키 큰 사람이 앉으면 그게 담이에요. 그래서 항상 발 뒤꿈치를 들어가지고 목을 빼려고 애를 써서 이렇게 봐야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은 선생님들이 저의 사정을 아시고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높은 발판을 놔주셔서 제가 담장 위로 쑥 얼굴을 내밀 수가 있어서 기쁩니다. 여러분 궁금하죠? 제가 꼽추가 됐는데 어떻게 시인이라고 할까? 저는요 가정형편상 학교를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렇게 시인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가지 기적을 일으켰거든요. 3가지 기적. 그 3가지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문학은 동시를 쓰던 동화를 쓰던 소설을 쓰던 시를 쓰던 또 무슨 희곡을 쓰던 시나리오를 쓰던 문학은 자기가 경험한 것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늘 생각하고 관심 갖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과정 얘기를 먼저 할게요. 저는 6.25 전쟁이 1950년대에 일어나서 1953년도 3년 만에 휴전을 했어요. 지금도 휴전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휴전은 전쟁을 잠시 쉬는 거거든요.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쉬고 올 뿐이지 끝내자고 끝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든 터져도 그 6.25 전쟁 연장이에요. 근데 그 6.25 전쟁 3년 동안 6.25 전쟁 하는 동안에 그 당시에 많은 걸 잃었어요. 다 부서지고 사람도 죽고. 근데 저는 그 휴전은 그 다음에 54년도에 태어났거든요. 태어나가지고 5살 때까지 굉장히 건장한 아이였어요. 제 같은 나이 또래 아이보다 키가 더 클 정도로 한두 살 더 먹은 아이하고 같을 정도로 키가 컸어요. 지금도 제 바로 밑에 동생은 키가 180이 넘어요. 씨름 선수같이. 그런데 저도 그렇게 컸었대요. 근데 5살 때 제가 이렇게 다치면서 장애를 갖게 돼가지고 키를 못 컸어요. 그 우연히 없게 막 하다가 높은 데서 탁 떨어졌어요.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가 등뼈고 여기가 가슴뼈라면 팍. 근데 가서 병원 가서 스스로 고치지 왜 못 고쳤을까? 이렇게 의아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전쟁을 옮기라. 그때는 지금처럼 의술이 발달 못해서도 그렇지만 전쟁을 해가지고 병원도 파괴되고 의사 선생님도 많이 죽어놓고 좋은 약 만든 약공장도 없어서 약도 부족하고 모든 게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의료보험 혜택이 있었던 때도 아니에요. 지금 의료보험 있어갖고 보험카드 갖고 가면은 뭐 치료에 2달을 맞아도 돈 조금밖에 안 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거 없어갖고 돈을 많이 가지고 가서 주사 한 대를 맞아 많이 가지고 가요. 그러면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사는 가난한 우리 집에서 병원 한 번 가서 딱 맞는 것도 아니고 큰 수술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걸 해줄 만한 좋은 의사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몸이 불고된 상태에서 그 시골에 제가 살던 데는 아주 산골이었는데 산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여러분들 지금 학교 다니는 거 가깝죠? 차 타고 금방 오잖아요. 차도 많고. 근데 거기는
그때는 차도 그렇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찻도도 없었어요. 시골길에 오솔길인데 오솔길. 마차 있잖아요. 말이 끄는 마차. 그것도 겨우 다닐 정도로. 그런 좁은 길이에요. 그리고 빠뜨려지도 않고 산모롱이 돌아 개울 건너. 개울은 징검다리죠. 돌다리. 징검다리 건너. 논두렁 지나 밭두렁 넘어. 이렇게 돌고 또다시 개울 건너.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학교길이 일직선으로 길이 반듯하게 지금 현재 나서도 승용차를 타고 10분 정도 나가야 학교를 닿는 거리니까 얼마나 멀겠어요. 그때 꼬불딱꼬불딱 걸어 다녔으니. 그럼 2시간을 걸어도 학교 다니기 힘든 거예요. 어린 7, 8살짜리들이 다니긴 1학년 다니긴. 근데 매일 거기를 다니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저기 꼽추들은 등에 등창이 나는데 9살 때쯤 그렇게 무리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등창이 났어요. 등에 이게 곱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거 안 생겨요. 너무나 위생적으로 살고 좋게 살으니까 자랐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고생한 사람은 꼬부락지가 많이 나요. 이게 저기 부스럼이 나는데 지금 나도 여러분들 여드름처럼 조그만 시각이 나지만 옛날에는 막 큼직큼직하게 나왔어요. 어떤 분은 뒷목에도 막 크게 나고 이렇게 막 땡땡 땡. 근데 꼽추들이 난 이 등창은 너무너무 컸어요. 어른 주먹만 했어요. 어른 주먹. 나중에 많이 건너었을 때. 그때는 이 옷이 이렇게 거기 곱는데 이렇게 옷이 움직여서 닿잖아요. 막 예게 칼로 팍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하고 막 식은땀 흘리면서 막 징징 울면서 좀 참았다가 아픔 가라앉으면 거기 집에 들어가서 있고 이렇게 상황까지 갔어요. 하도 아파서 나중에 얼마나 골맞나 어떻게 생겼나 몰라고 거울을 이렇게 봤더니 토마토 있죠. 토마토. 큰 토마토. 빨간데 가운데 노랗게 딱 있는 토마토. 그거 똑같아. 가운데 노랗게 고름이 잡혀서 그렇게 돼 있어. 그게 땡땡 고름 쳐내라고 막 후끈후끈 열려고 아프고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걸 힘이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병원 가서 하려면 수술을 하면 지금 같은 마취제 딱 놓고 메스를 찢어서 금방 꼬매버리면 그만인데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또 빨리 몇십리 나가서 병원 가서 입원하고 막 이러려면 그럴만 돈도 없고 하니까 동네 한의사한테 파종을 하는 거예요. 파종. 동네 한의사가 파종하는 방법은 침으로 찢어서 고름을 딱 짜내고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건데 그거 갔어요. 한의사한테. 갔는데 큰 면천이 딱 저걸 깔고서는 거기다 나를 옷을 다 벗겨서 엎어놓은. 이거 9살 때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9살이면 지금은 5학년이면 11살, 12살이 되죠, 지금. 나이. 근데 9살 때 여러분들보다 훨씬 어릴 때. 딱 엎어놓고 양팔 어머님이 나 막 무서워서 벌벌벌 떨면서 징징징 우는데 어머님이 괜찮아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팔을 잡고 그리고 두 다리는 그 한에다가 딱 발로 딱 밀고 그러고서는 그걸 찢는데 여러분 그 침이 있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엄마의 손톱에 가는 거 있죠. 그 칼하고 거의 흡사한데 그보다 좀 좁아요. 그러니까 침 그거를 그 불에다 이렇게 달궈갖고 쏟아가고 딱 끄면 막 징징 울면서 막 너무 아파갖고 하는데 좀 이렇게 시원해. 왜냐면 이게 이렇게 차오르고 후끈후끈하게 아프던 것이 탁 터져서 분수처럼 쭉 뿜어나오니까 쭉 가라앉는 것 같고 시원해. 여기 그 뜨끈뜨끈한 고름이 쫙 밑으로 흘러내리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별로 안 아프네?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순간 소리 질렀어요. 한의사가 인정사리를 짜는 거예요. 눌러서. 근데 왜 그렇게 짜냐면 속에 고름이 남기면 나중에 또 다시 생긴다고 다시 굽는다고 다 짜서
고름을 완전 찌꺼기까지 다 빼내야 다시는 안 굽는다 해갖고 인정사정 시장을 얼마나 아프겠어요? 딱 소리 지르고 바둥바둥 손을 잡혔지, 발을 눌렸지, 막 몸부림이 쳐도 안 되지. 막 있는 이 가슴 속에 있는 공기를 다 뿜어 소리 질렀는데 더 질리하는데 숨을 들이쉴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나가 그냥 팍 기절했어. 좀 이따 깼는데 어머님이 나를 부둥켜 안고 울고 계시고 보니까 그 깔았던 그 하얀 차는 피구름덩이가 되게 탁 있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야. 그 딴 그 구멍에다가 면으로 된 거하고 그 창호지하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심지를 만드는데 그 심지를 거기다 쑤셔 박아줘요. 왜 그러냐면 속에 있는 고름 찌꺼기를 빨아 올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까만 거약을 붙여서 넣고 그래서 싸매고 이제 집으로 가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가서 심지를 빼고 또다시 새로운 놈 또 쑤셨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달을 했어요. 한 달 하면서 속에서 새살이 차올라서 구멍이 막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치료했어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먹을 것도 전쟁 직전에 먹을 것도 부족하고 땔감도 부족할 때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절. 지금 뭐 밥 올라면 전기밥솥 됐다가 또 새끼 팍 넣으면 되잖아요. 옛날에는요 산에서 나무에다가 나무로 불 때서 밥을 다 줬어요. 아궁이에다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파트나 이런 데서 보일러 이렇게 올리면 방 따뜻해지죠? 옛날엔 다 불 떼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필요해요?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로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갔나? 산이 늘 민둥산이었어요. 그래서 비 한 번 오면 금방 홍수 나가지고 개울이 범람하고 개울이 강이 돼. 작은 개울이 막 강처럼 막 시뻘건 물이 막 사납게 내려가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런 등창을 앓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또 부족한 거예요. 땔감도 부족한 데다가 이게 장정들은 나무대에 와야지 밭에 나가서 일해서 그 식량도 장만해야지 하다 보니까 먹을 게 부족해요. 늘 배고프고 다녔어요. 입을 옷도 지금 여러분 다 좋은 패션 뭐 이런 게 있지만 옛날에 입을 옷도 부족해서 정말 기워서 입고 막 그랬거든요. 그 전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고생하다 보니까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하반신 마비가 뭔지 아세요? 두 다리가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일어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있잖아요. 이렇게 꼬집어요. 어머님이 아프냐 이렇게 여기 꼬집어 다리를 꼬집으면 다리가 말라가지고 아프지도 않아요. 다른 남의 살 꼬집는 것처럼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근데 이게 꼬집어 놓으면 이렇게 비트는 대로 한참 내려있어요. 놔줘 발실을 그렇게 말라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골 학교에서 지금의 대천으로 이사를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3년 동안 방 안에서 혼자 쓰고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 안에 화장실이 다 있는 아파트도 있지만 옛날에는 저 바깥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재래식 푸세식이라고 하죠. 그 화장실을 못 가니까 방 안에 요강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놓고 거기다가 대소변을 보게 했는데 거기 혼자 앉아서 보지도 못해서 힘이 없어요. 푹 쓰러져요. 어른이 있거든. 아니면 어른들이 이제 다 나갈 때는 이렇게 기저귀라고 해서 지금 일회용 기저귀인데 그런 게 아니고 아까 밑에 깔았던 면천 그걸 착착착 접어서 입주걱에 만들어갖고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 이렇게 하는 그 기저귀를 채워주어서 그리고 저녁에 와서 치워주는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고 싶었죠. 9살 때 그렇게 하고 10살 때 대천에 이사 왔는데 11살 때 바로 그 옆에 사시고 있는 거예요. 등창. 그걸 또 당하려니 정말 죽고 싶었어요. 혼자 아무튼 죽으려고 또
어머니 아버지가 나 고친다고 해서 시골에 그나마 조금 있던 거 땅 다 팔아먹고 하늘 이사 와서 사글세 아주 그 남이 윗방 사글세 빵 하나 더 얻어서 들어와서 살면서 막노동이고 장사하고 벌전에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살라고 나가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나 때문에 더 고생하신 거 그래갖고 어린 마음에도 죽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을까 하고 연탄가스 마시면 죽는다는데 연탄가스 바꿀 수 없잖아요. 내가 또 수면제를 먹으면 죽는데 내가 수면제를 사올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까리 기름이라고 해갖고 아주까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게 일본 말일게요. 우리말로는 피마자예요. 피마자 기름이라 해갖고 그 기름을 요만한 드링크병에다가 받아다가 이렇게 위에 높은 데다 올려놨어요. 그거 내면서 그거 먹으면 죽는데요, 어머님은. 근데 그게 뭐냐면, 등잔불, 이게, 그 전등불 같은 게 전기세가 비싸니까 때로는, 그 전기불을 끄고 그런 등잔 같은 거 불 킬 때도 있고 그런 거 쓰는 거예요, 기름을. 그런데 그걸 갖다 놨는데, 개구쟁이 내 동생이 손댈까봐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전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죽으려고 제가 깔고 있던 요 있어요. 소음용 두툼한 거를 밑에다 대고 동생이 매미 잡는다고 대나무 긴 데다가 철사 둥그렇게 갖고 껴갖고 거기다 그 철사에다가 왕거미줄 이렇게 걷어서 그 왕거미줄로 잠자리도 잡고 매미도 잡고 막 그랬어요. 그런 그 채가 거기 철사 낀 그 배가 마루에 걸쳐있는 거는 그 몰래 갖다가 넣고 그렇게 해서 그걸 내렸어요. 내려가고 요에 탁 떨어져 깨지지만 엎어지지 않는 그거 해가지고 그거 다 먹었어요. 그거 먹고 나니까 너무 슬퍼서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혼자 이제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울다 보니까 벽에가 흠뻑 터졌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죽으려고 했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누나랑 동생이 얼마나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괜히 죽으려고 했다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다시 그걸 먹은 거를 어른들한테라도 얘기해서 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누군가라도 보이면 동네 어른이라도 보이면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그날때는 안 해요. 뛰어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갑자기 잠들었어요. 저녁에 선생님이 아파가지고 이게 수면제 같은 거 먹고 이렇게 푹 자주있거든. 그것을 푹 자다가 누군가가 꿈결이 깨우는 소리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어느새 어머니 저녁 밥상을 갖다 놓고 나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일어났는데 속이 안 좋더니 막 진짜 폭탄이 터지고 터지는 거 설사를 했어요. 그게 바지를 다 버리고. 근데 내가 그 피마자 기름을 먹었을 때 병을 울 안에 있는 터아시라고 꽃밭이 있거든요. 이 담 안에 있는 작은 밭은 터아시라고 해요. 우리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줘요. 그리고 담 밖에 집 주변에 있는 밭을 텃밭이라고 하고 집 주변에 있는 논을 텃논이라고 해요. 근데 담 안에 있는 꽃 같은 거 가꾸고 뭐 이렇게 작은 야채 같은 거 가꾸는 건 그건 터아시라고 합니다. 그 터아 때 우거진 쪽에 던져놓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그거 마신 줄도 모르고 내가 정신에 뭐 잘못 먹어서 설사하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았죠. 다행히 안 죽어서 내가 지금의 시인이 될 수 있었지만요. 그때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세상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고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쁘냐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아주 나쁘지요. 그것도 큰 죄예요. 그런데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그건 더 나빠요. 자기하고 가까운 쪽을 죽일 때도 더 나빠요. 부모를 죽인 사람은 더더욱 아주 흉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모보다 더 가까운 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죽인 사람은 그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건 내가 나를 죽이려고 했더니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세상에 딱 한 번 태어났는데, 그거 그렇게 자기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 제가, 다시는 절대 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아무리 어려워도 극복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어느 날, 이 하반신 마비 때문에 막 이렇게 방 안에서 불러서 답답하니까 마루 끝에까지 가서 불러서 엎드려 있는데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다니는데 그 구름을 딱 보는 순간 말 못하는 구름도 저렇게 세상 구경을 가는데 나는 왜 살아서 세상 구경을 못 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슴이 엄청 답답한 거예요. 꼭 그 통아저씨 그 원통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쭉 빠져나온 그 원통 있죠? 그 긴 원통 가운데쯤에 내가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해요. 그래갖고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다가 이렇게 문 닫는 그 문지방 문 기둥 문설치라고 해요. 그걸 잡고 신랑이 했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몇 년 만에 내 발뒤끄머리에서 엉덩이를 들어올리는, 다리가 들어올리는 걸 처음 느꼈어요. 쫙 떨면서 일어섰어요. 아마 5초나 10초쯤 일어섰을 거예요. 도로 주저앉았지만 굉장히 오래 서 있던 것처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나 혼자 했는데. 왜? 그거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와서 해보라고 하고 구경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싫어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 없을 때만 자꾸 일어나면서 마루 기둥 잡고 일어나면서 또 뭐 자꾸 일어나 나중에는 얼마나 발전했냐면 마루 밑으로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다리를 내려서서 마루 기둥을 잡고 서고 처마가 있거든요. 이게 지붕 마루에서 다루는 처마에 세 기둥이 있었어요. 마루 기둥과 세 기둥을 약 어린 팔로 이렇게 잡으면 닿아서 잡을 정도예요. 그러면 잡아갖고 간신히 거기 그 기둥으로 옮겨서 잡고 설 수 있을 만큼 내가 이제 건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아무도 없을 때만 그 얘기 했는데 하루는 그렇게 세 기둥을 잡도록 있는데 어머님이 시장에 장사를 하시고 그날따라 팔라는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금방 팔고 점심이라도 나한테 차려준다고 막 들어오시다가 물건 그 빈 함지를 이고 들어오시다가 그 아침까지 이불 요 위에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누워있는 줄만 알았는데 서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집어 던지고 막 아이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 고쳐줬다 우리 애기 고쳐줬다고 막 동네방에 써들고 자랑하고 막 우시면서 막 그렇게 하셨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날부터 이제는 이미 다 알려졌으니까 공개적으로 아무 때나 내려가서 그렇게 서는 거고 나중에는 무릎 짚고 걸어다니다가 허벅지 짚고 걸어다니다가 내 바로 밑에 동생이 나보다 5살 덜 먹었는데 그 동생 어깨 짚고 다니다가 나중에 걸어다니다가 학교를 편입을 했어요. 근데 학교 편입해서 2학년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그때 내 나이가 13살쯤 12살에서 13살쯤 됐을 텐데 2학년으로 편입하면 2학년이 몇 살이에요? 9살이죠. 2학년 지금 9살짜리하고 13살짜리하고 다니면 누가 형이에요? 제가 형이죠. 그런데도 9살짜리 그 친구들보다 제가 키가 작았어요. 몸이 이렇게 이게 쬐끄만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때리고 실수를 하는지 한 번은 그 3학년 때였어요. 이제 3학년 때, 4학년 때, 5학년 때, 6학년 때 딱 괴롭히는 당했는데 3학년 때나 4학년 때나 찰흙공예가 있었어요. 찰흙으로 크게 뭐 만드는 거 어떤 아이는 뭐 탱크처럼 만들고 어떤 아이는 뭐 새처럼 만들고
어떤 아이는 뭐 사람 이게 아이들 노는 것처럼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버스도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드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의 모습을 촬영으로 만들었어요. 함지를 입고 치마 입은 그 치마 옷줄기까지 신발 그것까지 이게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 손재주가 있다 보니까 섬세하게 잘 만들었어요. 이제 딱 붙여가지고 선생님 앞에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보다 훨씬 잘 만들어 심술이 났던지 그 심술이 만드는 이게 뭐야 싶어서 발로 팍 알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